불면증이라는 악몽에 시달린 사람은 다들 알겠지만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 미션이 될 수 있는지 이미 느껴봤을 것이다. 불면증을 극복하려는 여정은 마치 끝없는 미궁을 걷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 미궁에는 그 출구가 있었고 나는 그 출구를 찾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터넷을 헤매며 불면증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았다. 카페인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때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수면 습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내 방을 점검했다. 수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방 안에 있는 불빛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화면을 야간 모드로 설정했다. 액정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걱정이 되기도 했다. 방의 온도도 중요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온도 조절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습도까지 적당히 유지시켰다. 식습관도 무시할 수 없었다. 밤늦게 과식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가급적 잠자기 전에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는 피했다. 특히 자기 전 2시간은 금주 시간을 따로 갖다. 예전에는 금주가 어려웠지만 수면의 질이 높아짐을 느끼면서 점차 습관화할 수 있었다. 또한 잠자기 전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찾아야 했다. 명상 앱을 다운로드하고 자기 전 부드러운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데 있어서 따뜻한 목욕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을 차츰 생활 속에 녹여내면서 매일 밤 잠들기 위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불면증이라고 불리던 그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정돈된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밤이 오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푹신한 침대가 반가웠고 눈을 감으면 평온한 꿈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다. 이 여행은 단순히 불면증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어 주었다. 불면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요소들의 조화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나만의 수면 루틴을 찾으면 누구나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불면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그 밤이 준 기쁨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뼈 건강이 좋기로 유명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단골 할머니였고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골절을 당한 적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건강한 뼈를 부러워하며 그 비결을 궁금해했다. 어느 날 동네 젊은 여성인 수지가 단골 할머니를 찾아가 뼈 건강 비결을 물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미소 지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란다. 수지야,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영양소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해.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젊을 때부터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항상 챙겨 먹었단다. 옛날에는 우유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신 멸치, 두부, 무청, 시래기 같은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했지. 그리고 햇볕 아래 시간을 보내며 충분한 비타민 D를 몸에서 만들어냈단다. 그때 지나가던 다른 마을 주민들도 귀 기울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K도 정말 중요해. 이건 녹색 잎채소에 많이 들어있어.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는 게 도움이 됐지. 그리고 마그네슘도 잊지 말아야 해.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단다. 수지는 흥미롭게 할머니의 조언들을 적으며 물었다. 할머니, 그렇다면 음식 외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그렇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해. 그리고 짠 음식은 뼈에 칼슘을 빼앗게 되니 피하는 게 좋단다. 수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난 뒤 집으로 돌아가며 이제부터라도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수지는 밝은 얼굴로 할머니에게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꾸준히 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며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였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조언을 널리 따르고 단골 할머니의 비법은 마을의 전통처럼 내려오게 되었다. 할머니는 사람들이 더욱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하여 그 마을에서는 뼈와 건강을 지켜가는 현명한 식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이 일상의 모든 부분을 잠식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 없이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양한 건강 블로그들은 무수히 많은 운동 종류와 그에 따른 효과를 추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마치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복잡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나는 커피 한 잔과 함께 내리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건강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건강 블로그를 통해 운동 정보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나 또한 그 흐름에 몸을 맡겨보기로 했다. 우선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중 하나를 고른 뒤 다양한 게시물을 읽기 시작했다. 다양한 헤드라인이 나를 맞이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루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히트 운동,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등등 제목만 보고도 뭐든지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특히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루틴은 매력적이었다. 집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첫 번째로 추천된 운동은 스쿼트였다. 스쿼트는 하체 운동의 기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블로그에서는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그 효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스쿼트는 단순히 다리 근육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으로서 꾸준히 하게 되면 다이어트 효과뿐 아니라 체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음으로는 푸시업이 소개되었다. 푸시업은 상체 근육을 키우는데 탁월한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또 푸시업의 다양한 변형과 난이도 조절을 통해 운동에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참으로 간단 명료하면서도 포괄적인 설명이 아닌가. 블로그의 글을 따라 하루에 푸시업 10개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리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도 있었다. 물론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블로그는 요가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마음의 안정을 찾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나는 문구와 함께 간단한 요가 동작부터 고난이도의 요가 자세까지 단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을 읽고 나니 매일 잠자기 전 10분씩이라도 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는 중요한 고민에 빠졌다. 과연 이런 정보들이 정말로 효과적일까? 개인의 체질, 현재의 체력 상태, 그리고 건강 목표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일 것이다.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이 유익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몸 상태에 100% 맞지는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저 추천된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수준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통찰을 얻게 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신중히 참고할 필요가 있었다. 댓글을 통해 운동을 시도한 사람들의 경험을 엿볼 수 있었다. 일부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나는 단순히 블로그의 추천만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건강 블로그의 정보가 분명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결국 본인의 노력과 올바른 판단이 뒷받침될 때에만 비로소 그 효과가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신중한 접근법은 단순한 팔로워가 아니라 자신만의 건강 여정을 구축하는 가치 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하루하루가 스트레스로 가득 찬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견디기에도 버거워한다. 피로가 쌓이고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들로 인해 사람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생생하게 그들의 일상을 괴롭힌다. 이런 가운데 혀져가는 옛 지혜와도 같은 명상과 마음 챙김은 다시 주목받고 있는 효율적인 스트레스 감소 방법이다. 준이는 대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도착한 후에는 쏟아지는 이메일과 끝없는 업무로 인해 늘 피로를 느꼈다. 퇴근 후에는 몸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어했지만 쉴 틈 없이 계속되는 회사 생활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녀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은 사무실의 동료가 휴식 시간에 명상 앱을 사용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동료는 명상이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하며 준이에게 시도해보길 권유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하루가 버겁던 준이는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주말이 되자 준이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명상에 대한 기초 정보를 얻기 시작했다. 수많은 명상법 중 기본적인 호흡 명상과 함께 마음 챙김을 시작하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다. 정해진 스케줄 그 자체도 준이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다가왔기 때문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 명상은 그녀에게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이상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이름 모를 새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시간을 은은한 명상 음악과 호흡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긴장을 이완하게 되자 그녀는 어느새 짜증과 불안 대신 차분함을 더 우선시하게 되었다. 명상이 가져다주는 내면의 평화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일과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직장 내의 작은 불안한 실수가 그녀의 하루를 망칠 요인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게끔 말이다. 마음 챙김은 눈에 보일 수 없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발견되었다. 요리할 때 그녀는 야채를 손질하며 재료 하나하나의 결을 느끼고 커피를 마실 때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걸음걸음이 작은 명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는 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그녀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이는 명상과 마음 챙김이 주는 힘을 절감하며 점점 더 다른 측면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가득 찬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에서도 벗어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피하고 베푸는 마음을 키우게 되었다. 이는 회사의 여러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를 한층 여유롭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결국 명상과 마음 챙김은 그녀에게 단순히 스트레스 해결책을 넘어 더 깊은 삶의 만족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그녀는 어제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자신을 만날 수 있었고 이는 내일의 그녀에게 더 밝은 길을 제시하는 것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준이의 이야기는 일상의 번잡함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작은 쉼표를 찍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시작이 작고 미미하더라도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스트레스와의 대처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것이다.